왜? 우린 대리인이고 의뢰인을 위해 일하는 거고 의뢰인이 인각을 나게 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 돼요. 그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열심히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법인회생, 그 다음에 일반회생,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변호사가 일반회생이나 법원회생에 의뢰인들을 대신해서 법원에 갈 일이 되게 많아요. 보정도 엄청 많고요, 법원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되게 많고, 법원에서 계속 뭔가 하라 그러고 변호사는 그 하라는 거에 엄청 쫓겨다니는, 엄청 바쁜, 뭐 언제까지 뭐 하세요, 뭐 내세요, 뭐 하세요, 왜 안 해요, 뭐 하면서 전화도 엄청 와요. 엄청 좀 다루기가 좀 복잡하긴 한데 과정이야 상관없어요.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법인회생하고 일반회생은 결과가 그렇게 100% 좋진 않아요. 최근에 법인회생하고 일반회생을 진행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폐지가 되거나 기각되거나 이런 확률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각나지 않는 법, 폐지되지 않는 법, 상담을 잘 받는 법,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대리인을 속이면 안 돼요. 절대 대리인을 속이면 안 된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법인 사업을 하다 보면은 돈도 막 뱅글뱅글 돌릴 때가 있고, 심지어 뭐 가수금이네 가지급금이네 온갖 대표자 통장에서 막 왔다 갔다, 아니면 대표자 배우자 통장 왔다 갔다, 자식들 통장 왔다 갔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걸 뭐 제가 뭐 세무서도 아니고 뭐라 할 건 없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돼요.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거래는 법인회생에서 뭐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형사고소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평가하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게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특수관계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뭐 가수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속이지 말고 다 상세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는 초반에는 그랬어요. 우리 신청인들을 말을 대부분 믿고 이러해서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변제불능에 이르게 되었다, 회사의 손실에 이르게 되었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뭐 10년 동안 열심히 회사를 일으켜서 열심히 갖겠다, 청산 가치보다는 계속 기업 가치가 높으니까 회생 계획안을 인가해달라, 이런 식으로 개시 신청서를 작성을 했는데, 신청서가 작성이 되고 그 다음에 관리위원님 선임되고 조사위원 선임되고 통장을 다 까보고 여태까지 금전거래를 보니까 너무 지저분한 것들이 많은 거야.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열심히 일해주고 싶은데 일할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을 안다 해도 그걸 변호인은 숨겨줘야 돼요. 그게 변호인의 의무야. 이 대표자가 만약에 나쁜 일을 했다 해도 그거를 달리 평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게 나쁘지 않다 라고 평가를 해줘야 돼요. 왜? 우린 대리인이고 의뢰인을 위해 일하는 거고 의뢰인이 인각을 나게 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 돼요. 그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열심히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이지 마세요. 최근에 이래가지고 폐지가 난 게 있거든요. 너무 좀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절대 대리인을 속이면 안 된다.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다 알려줘라.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절차에 대해서 협조를 엄청 잘 해주셔야 돼요. 이 법인이 어떤 금융거래를 했고 어떤 그 법인 활동을 했고 영업 활동을 했는지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제출해 주세요, 저것도 제출해 주세요, 요것도 제출해 주세요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표님이건 아니면 법인에 있는 다른 직원이건 대리인이 요구하는 것들은 많은 것들을 제공을 빨리 해주셔야 돼요. 이 법인회생과 일반회생, 이런 큰 규모의 회생 사건들은 개시가 남과 동시에 차차차차차차차차 뭘 해야 되는지 일정이 쫙 나와요. 이거를 한도 끝도 없이 미룰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원에서 엄청 뭐라 해요. 대리인한테 엄청 쪼아요. 진짜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무서워요. 그래서 절차에 대한 협조를 상당히 많이 해주셔야 돼요. 솔직히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분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돈이 비면 그냥 뭐 대표이사 상여 처리합시다, 아니면 뭐 돈 빌렸는데 그냥 뭐 단기 대여금 처리합시다, 여러 가지 어떤 분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분식들을 소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원은 세무서가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세금을 적게 내는 많이 내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대리인이 아무리 좋은 어떤 그런 그 수치를 법원에다 제공을 해도 법원은 그걸 믿지 않아요. 왜? 대리인이 제공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법원에서 선임한 조사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회계사님들이세요. 회계사님들이 법인으로 가고 막 다 뒤져요. 과거 10년치 5년치 자료 다 뒤지고, 그분들이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겠어요. 이 숫자에 대해서는 회계자료 다 뒤지고 뭐 연계
뭐 연계된 어떤 재무제표 다 뒤지고 뭐 연계된 회사 뒤지고 해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게시가 안 나죠. 게시 전 만약에 조사였으면 게시가 안 나고 게시 후 조사였으면은 조사 보고서를 안 내요. 왜? 판단을 못 하겠으니까.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려면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절차에 대한 협조. 이걸 안 해주시면 기각이나 폐지가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시 신청서 낸 지 한 2달 정도는 이것만 하셔야 돼요. 이것만. 왜? 그래야지 회사가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지 병원이 살 수가 있고 개인이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뭐냐면 일반회생하고 법인회생하고 개인회생 하면서 제가 제일 괴리감을 많이 느낀 건데, 일반 법인회생과 개인회생 파산과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동의가 필요한다는 거예요. 개인회생 파산은 이 채권자가 이의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의가 어떤 핵심적인 이의가 아니라면 어떤 형사고소나 아니면 사기라든가 아니면은 개인이, 그러니까 개인회생 파산의 신청자가 돈을 꼼쳐놨다라든가 뭐 재산을 은닉해 놨다라든가 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은 대부분이 법원에서 회생위원님들이 판단하는 대로 인가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채무 규모가 그거보다 훨씬 크잖아요. 일부의 동의가 안 났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강제인가 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법원은 좀 부담을 느껴요. 그리고 담보권자는 대부분 동의를 해줘요. 왜? 양보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는 이 절차상에서도 원리금 전액을 변제받을 거기 때문에 뭐 이분들은 원리금 전액이 보장만 되는 회생계획안이 제출만 된다면 그러면 이분들은 뭐 특별히 동의에 대해서 상관할 필요가 없는데,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동의율이 떨어져요. 왜냐면 법인회생 파산에서 상당히 낮은 변제율을 제시한다든가 아니면 일부 어떤 금융사의 변제 금액이 절대적이야. 이 회사는 충분히 정말 돈을 빌렸어. 근데 변제율이 낮다거나 아니면 출자 금액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이 변제율로 동의를 해주면은 이 회사에 동의를 받지 못하면 기각이나 폐지가 무조건 난단 말이에요. 그때 채권자들하고 사이를 좀 최소한 나쁘게는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간에 변호사가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이것 좀 동의 좀 해주시고 어떤 조건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드리면 저희가 회생계획안을 변경을 하면서라도 그걸 맞춰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저희가 계속 조율하는 과정이 있을 건데, 나는 변제율 10%면 나 안 해, 나는 5% 변제를 할 거야 하면 못해요. 왜? 통일 못 받는데. 아니 채무자가 돈을 깎아준다는데 그거를 최소한 갚으려고 막 계속 95% 면제해주세요, 95% 출자전화 해주세요. 잘 돼요 그게? 일반회생은 회사에 수익이 나고 그 수익으로 전부를 변제에 투입을 해야 되고, 심지어 내가 가진 채무의 일정 비율 이상, 뭐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30% 40% 이렇게 봐요. 최소 어떤 변제율을 그 정도 이상은 갚는다는 생각을 하시고 법인회생이고 일반회생을 하시고, 그것도 못 갚겠다 하시면 그냥 파산하셔야 돼요. 회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왜?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반회생, 법인회생에서 기각나지 않는 법, 폐지나지 않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대리인을 속이면 안 돼요. 소명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 빚이 이렇게 생겼고 이 회사는 이렇게 영업을 했고, 그 대리인은 모르잖아요. 그걸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실컷 여기 신청인 얘기 듣고 게시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 헛방이야. 그래서 기각난다, 폐지난다, 속이시면 안 된다. 두 번째, 절차에 대해 협조를 해줘야 된다. 회사를 살릴 마음을 먹으셨으면 회사의 어떤 현 상황이 이르게 된 어떤 그런 배경에 대해서 숨김없이 말씀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절차에 최대한 협조해 주셔야 돼요. 게시 신청서 있는 이후로 2개월, 3개월 동안은 이거에만 전념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의라는 게 솔직히 어찌 보면은 충분한 변제율이 있고 이 회사를 회생 가능성이 충분하면 채권자에서 동의를 안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왜? 어차피 파산하면 내가 돈도 받지 못할 건데 회생을 해서 어느 정도를 내가 받을 수 있다면, 그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사를 살려주는 게 맞단 말이에요. 채권자들에 대한 어떤 관계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 대리인이 조언해드리는 대로 잘 따라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이 기각이나 폐지가 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코로나나 아니면 기타 여타 사유로 회사를 운영하시기 상당히 힘든 시기예요. 법인회생은 일반적인 그런 워크아웃과는 달리 이 대표자의 대표권을 인정해주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는. 그러면은 내가 내 자력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회사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해주셔야지 기각이나 폐지가 나지 않고 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유념하시고 상담할 때 아니면은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 진행하실 때 이런 것들 참고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